4강과 5강에서 시간의 본질과 십신, 그리고 생극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사주팔자에는 어떤 시공간이 있을까요? 현재의 시간을 사주로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이 2019년 2월 6일 오전 10시니까요. 이거를 시공간의 부호로 바꾸면 기해년, 병인월, 갑술일, 기사시가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사주팔자라고 하는 시공간 부호죠. 그렇다면 2019년 2월 6일 오전 10시와 이 기해년, 병인월, 갑술일, 기사시 동일하게 시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숫자는 주민등록과 같은 것에 활용하지만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는 크게 활용하지 못하는데요. 사주팔자는 반드시 기해년, 병인월, 갑술일, 기사시로 표현합니다. 숫자는 왜 활용하지 못할까요? 분명하게 동일한 시공간 부호임에도 말이죠. 인간은 아직 숫자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겠죠. 숫자로 운명을 읽어보려고 해도 읽기에 마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팔자의 시공간 흐름을 살펴볼까요? 시공간 흐름은 명확하게도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흘러갑니다. 절대로 시주, 일주, 월주, 연주 이렇게 거꾸로 흐르거나 일주, 연주, 월주, 시주 뒤죽박죽 흐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굉장히 안정적인 방식으로 오직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간이 거꾸로 흐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잠깐 볼까요? 천간에는 십간이라고 부르는 10개의 에너지가 있기에 오주십자라고 해야 맞는데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10개의 에너지가 아니라 8개의 에너지밖에 없다라는 주장과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사주팔자라 부를 수밖에 없을까요? 또 2개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인간은 3개, 즉 육체와 물질을 가진 시공간에 태어나 살다가 육체와 물질을 모두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영혼의 세계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런 과정을 불교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표현하고 그 의미는 색계와 공계는 순환하기에 동일한 것이다라는 의미죠. 이런 이유로 팔자를 제외한 2 글자는 윤회하는 시공간을 뜻하며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세계이기에 오주십자라 부르지 못하고 사주팔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궁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연주는 청색, 월주는 홍색, 일주는 황색, 시주는 백색인데요. 윤회궁은 인간이 볼 수 없고 또 보이지 않기에 연월일시처럼 색채를 입히지 못하죠. 오로지 흑색으로 보이지 않는 시공간이며 저승사자, 귀신, 영혼, 전생, 후생이라 표현합니다. 예로 공포영화를 보면 귀신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들은 단벌신사로 오로지 검은 옷만 입고 나오죠. 연속극 도깨비를 보면 저승사자는 오로지 흑색만 입습니다.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는 이유는 인간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 백색이기 때문이고 저승사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만 존재하기에 반드시 흑색으로 보이지 않음을 뜻하죠. 우주에도 저승사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이나 암흑에너지와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10간 중에서 윤회궁이 있는 임계수는 바로 흑색으로 영혼의 세계, 미지의 세계, 에너지만 존재하는 세계를 뜻하며 만약 사주팔자에 임계, 임자, 해자로만 되어 있다면 재물, 물질과는 인연이 박하니 종교, 명리, 철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윤회궁 때문에 분명히 10개의 에너지가 존재함에도 오주십자라 표현 못하고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오주십자가 분명하며 오주십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궁의론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60갑자로 연주에서 월주를 산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1년마다 60갑자의 간지 하나씩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해년을 받았다면 올해가 기해년이니까 기해년을 기준으로 월주를 산출할 수 있죠. 기갑합으로 월주는 병인월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기해년 첫 달에 태어났다면 기해년 병인월이라고 표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바로 시공간 흐름이 순차적으로 흐른다는 것인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공간은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못합니다. 기해년이 있기에 병인월이 있는 것이지 병인월이 있기에 기해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차츰 알게 되실 텐데요. 기해년 병인월을 산출했다면 병인월 중에 있는 날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로 신사일을 해볼까요? 그럼 기해년, 병인월, 신사일, 그리고 신사일을 기준으로 태어난 시간의 간지를 선택합니다. 무자시부터 시작하니까 예로 병신시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를 모두 뽑았습니다. 기해년, 병인월, 신사일, 병신시. 이것이 바로 시공간 부호죠. 그런데 이 중국의 사주팔자 이론 중에서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김효년, 신미월, 이민일, 신해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김효년을 기준으로 신미월을 뽑았고 신미월을 기준으로 이민일을 뽑았으며 이민일을 기준으로 신해시를 산출했죠. 따라서 시간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흐르기에 김효가 먼저이고 신미가 나중이며 이민, 신의 순서입니다. 이 기준은 절대로 변할 수 없음에도 굉장히 이상한 논리로 설명하기를 월지, 미토에 지장간, 기토정간이 연간으로 투출하였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월지에 있는 시간이 연간으로 튀어나갈까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병인년, 개사월, 개미일, 임술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월지 사화의 지장간에 있는 병화가 연간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기묘한 이야기죠. 명백하게도 병인년에 태어났기에 병인년을 기준으로 경인월, 신묘월, 임진월, 개사월 이렇게 흘러갑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병인년에 태어났기에 개사월이라는 간지를 얻었죠. 그런데 이 4월의 지장간에 있는 병화 재성이 연간으로 투출했다고 설명하죠. 달리 표현하면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고 주장한 것이죠.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과연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장간을 통해 시공간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